자, 다음은 이것도 이제 사실 백신만큼이나 열받을 기사인데, 네, 하늘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죠? 네. 이게 굉장히 큰 기사인데 왜 송 작가님이 그 전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6%까지 간다. 그래서 다들 무슨 소리냐? 3%면 많은 거다라고 했잖아요.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4%로 이제 끌어올렸는데 예상보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면 4.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5월도 안 됐어. 5월도 안 끝났어. 대박. 근데 나는 6%였고 걔는 3%에서 점점 갭이 좁아지고 있잖아요. 점점 여러분? 좁아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마이너스 8% 얘기할 때 제가 마이너스 0% 얘기했었단 말이죠. 네. 네. 걔들보다 제가 훨씬 더 경제를 잘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했잖아. 2060년도까지 다 들어있다니까 스케줄이. 근데 늘 당일날만 내가 이게 떠오르기 때문에 예언을 못할 뿐이지. 네. 아무튼 네. 이 경제 전망 보고서를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2월과 5월, 8월, 11월 4차례 연간 경제 전망을 한다. 수출과 설비 투자가 올 들어 활기를 되찾으면서 성장률을 밀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 상품 수출 증가율을 종전 7.1%에서 9.0%로 설비 투자 증가율은 5.3%에서 7.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4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41.1% 늘었다. 작년에 1%, 0% 할 때보다 41%가 는 거예요. 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기준으로 2011년 1월 후 가장 높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 등이 늘어나는 수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은은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증가율을 종전 2%에서 2.5%로 높였다. 억눌렸던 가계 씀씀이가 최근 서서히 회복되는 것을 반영한 결과다. 올 1분기에 지급을 시작한 4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조 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며 올해 성장률을 0.1에서 0.2%포인트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종전 8만 명에서 14만 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가 22만 명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일자리 시장은 팍팍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4%를 달성하려면 올해 2분기에서 4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0.7에서 0.8%에 달해야 한다고 봤다. 이 정도 해놓고 일자리도 사실 줄었다고 하지만 인구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취업 인터넷 사이트가 같고요. 구인 공고欄을 한번 보세요. 대기업체에서 생산직을 비롯한 각종 대기업, 중소기업 동시에 고용 관련한 이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 경제 이게 난리도 아니에요. 70년대 경제 성장하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 당시 때는 1년에 10%, 15% 한다고 해봐요. 워낙 전년도가 형편없었어. 근데 우리가 세계 7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 전년 대비 6%, 전년 대비 40%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수출 기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이 쌓아 올린 GDP는요. 거의 뭐 한 달만 더 하면 작년 한 해 한 만큼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매출 수준이. 이게 경제 지표로 넘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해갖고 상승률이 폭발적으로 안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이게 가속도가 꺾이질 않는다니까. 그렇죠. 더 올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각도가 있어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조선업 관련해가지고 조선업이나 뭐 철강 이미 품귀 상태고요. 지금 건설업에 철근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못 지을 지경인 거고, 뭐 건설 기자재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공사가 다 중단된다고 난린 상황이고 인건비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고요.
수혜주나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별의별 사고가 다 많네. 심지어 일본 2만 톤급 그 화물선하고 우리나라 1만 톤급 화물선하고 박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2만 톤급이 침몰해버리고 헐. 우리 건 멀쩡해버렸어. 해외 토픽 됐어요 지금. 응? 뭐지? 이게 배가 이 강도가 깡이 다른 거야. 어. 우리나라 그 화물선이 그 외국 이지스함 2척이나 작살냈잖아. 지금 뭐 모든 산업 분야 안에서 다른 나라는 이제 불량률을 비롯해갖고 막 난립니다. TSMC 불량률 올라가가지고 지금 미국 이 반도체 그 소유주들 인텔이나 이런 데서도 난리고요.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제 성장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6% 정도는. 그렇죠. 6%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 6%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4.8%까지 보고 아니 있는데. 근데 이번에 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어온 거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잖아요. 하반기에. 여러분 그러면 대북 관련해서 사업만 제대로, 본격화돼도요. 이거 내수 시장 안에서 지금 뭐 북한이 우리한테 무슨 뭐 갑자기 조선 사업을 맡겨갖고 수주가 늘겠어요? 전부 우리 갖고 있는 비료, 의약품, 식품 관련된 생활용품 이런 것들 가야 되고 저쪽에 있는 농수산물, 임산물 이런 거 받아 내려와야 됩니다. 맞아. 지금 막 맞아. 지금 우리 뭐 물량 없다 뭐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소비재들 그렇지 않아도 수출이 최고조거든요. 지금 뭐 농심 비롯한 식품주들 수출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천정집. 나 2주 전에 이 방송을 했다 세상에. 식품주들 눈여겨 봐야 된다고. 나 요즘 너무 외계인이 많은 걸 시켜 나한테. 근데 이러한 모르는 게 없네. 이러한 부분 안에서의 증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재난지원금 더 풀고 북한하고 우리 지자체들하고 직접적인 물물 교류를 통한 매출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와, 나는 이거 어마어마한 수준의 매출 성장 충분히 이뤄낼 거라고 봅니다. 네. 6% 갈 수 있을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겨우 5월이에요. 6월 반도 안 분기, 지났네. 6월 분기 마감하고 나면 네. 또 한 7, 8월 때 가면 한 5.5%더 가능할 수 있으면 이걸 또 바꿉니다. 하긴 이것도 왜? 바꾼 거니까. 왜 틀리면 쪽팔리기 때문에 그죠? 추세를 봐가면서 더더욱 합니다. 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양님께서 작가님 스스로 자뻑 너무 하시면 격이 떨어져요. 우리가 할게요. 라고. 언니! 아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을게. 알아서 계속해서 네. 뻑 해주세요. 네. 욕하라는 것 같아요. 역시 미양 언니야. 네. 아주 독해 아주 언니 멘트가 부셔버릴 거야. 네. 언니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백신이 이제 우리 목표는 원래 11월 달이었다가 네. 지금 이제 9월 달로 땡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추세면 뭐 8월 달에도 가능할 거예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넣기만 한다고 네. 하면 뭐 제약도 그렇고 물량도 그렇고 놓는 방법까지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조중동이 아무리 끌어내리려고 해도 이제 못 막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백신을 통한 항체 형성률 내지는 우리 국민들의 이제 그 백신 접종 이후에 효과들이 예상했던 대로 90% 이상 나타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는 90% 나타났다고 하지만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우리는 아마 어떤 그 제 생각이면 질병청이나 이런 쪽에서 전 국민 항체 형성에 관련된 일종의 별도의 검사를 실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증거로 내놓는 거지. 다른 나라 같은 게 이제 우리 이만큼 맞췄으니까 90% 예방률이라서 이만큼 될 거야라는 추측이 아니고 우린 다 맞히고 난 다음에 자 맞춰본 다음에 우리 국민들 전체 검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항체가 이만큼 형성돼 가지고 60%를 넘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완전 면역을 달성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경 개방해도 되고요.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녀오셔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진짜 이렇게 되면 방역에 있어서 우리가 천공의 성 라퓨타야.
오. 아래 깔려있는 인간들하고는 사는 환경이 달라지는 대한민국이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사실 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항체율 관련해 가지고 다른 나라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느 정도 됐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뭐 브라질에서 국민의 15%가 항체가 형성됐을 것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정말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국제정치평론가인데 이상하게 다른 나라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못 믿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통계 수치를 솔직히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전에 분명히 인도 빈민가는 이미 항체가 뭐 60% 이상 형성됐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인도에서 하루에 40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 부잣집 사람들이었냐?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애초에 인도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량이 뭐 한 달에 2억 개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돌려서 백신으로 전환해갖고 자국민한테 돌려 쓴다라고 해갖고 그걸 맞아. 막았어요, 수출을. 맞아요. 지금 이 품귀산이 다 인도 때문입니다. 따져놓고 보면. 200만 도스가 생산이 되는 거였고 하루에. 네. 그렇죠. 그걸 다 막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1000만 도스 이상으로 늘린다 하루에 라고 단언을 했는데 못 늘렸어요. 결국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인도의 생산 능력으로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인구도 5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 7개 회사, 8개 회사가 백신을 풀로 돌리는데 아니 한 달에 4억 개, 5억 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는 아무도 몰라. 외계인도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해내. 왜? 우리가 제가 늘 어디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젤란 성운에서 온 외계인들이 5,000년 전에 파미르 고원에서 환인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 배달 환국을 만드시고 이걸 통해 그 유전자를 남겨주신 게 아닌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음모론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까지 가나요? 네, 근데? 아주 주말이니까 오늘 아주 뽕을 막 쏟아 부어보지. 거기는 부어보자고. 거기는 네. 좀 별론 것 이건 같은데. 뽕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건 안 갔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아무튼 같은데. 우리가 대단하다는 거잖아. 네. 자, 환기하고.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국민들이 믿냐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가 신뢰가 있냐 없냐를 들여다보려면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심리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회복되고 있다는 거죠. 네. 성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5월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5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5.2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반등 폭도 4월보다 높아졌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7.8포인트 후퇴했다가 올 1월 4.2포인트 늘어난 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수는 3달 연속 100을 넘어섰다. 지수가 기준값 100보다 크면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일단요, 이 지수가 상반기 때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어요. 네. 취업자가 취업 시즌이 아닌데도 극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돈들이 시중에서 풀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영업 제한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7, 8월 달 지나서 어느 정도 영업 제한 1차 접종 웬만큼 끝나면 영업 제한 풀게 되면 이제 더 활발하게 살아날 건데, 자, 여기에 걸려 있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임금 협상이죠. 최저임금 협상을 비롯한 그렇지. 기업들의 기준 임금 협상에 대한 이제 그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갑자기 최저임금을 30% 이상 올렸어요. 거의 37%인가요? 폭발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계를 비롯한 기업계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야, 이거 그동안 못했던 거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는데 못했던 만 원 가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저시급 10,000원. 가야죠. 네, 가야죠. 라는 얘기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고요. 만일 여기에 대한 재원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폭발적인 수출 성장과 GDP 성장으로 늘어나고 있는 증세 부분에 있는 거를 어떤 고용보조 내지는 기초소득으로 줄 거를 고용보조 같은 형태로 특히 20대나 어떤 젊은 청년들에게 유지될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알바를 하던 사회초년생으로 어렵게 중소기업에 들어가 시작하더라도 최소 일당 2만 원 이상은 받고 최저임금 250만 원 정도는 보장받을 수 있는 선에서의 임금 구조를 문 대통령 임기 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이것만큼은 그동안 임기 중에 더뎠기 때문에 1년 안에 못 해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해낼 수 있는 여력과 기준과 재원과 그리고 명목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걸 갖고 아니 일본도 미국도 이렇게 하는 이미 했어. 일본도 미국도 지금 자국에 떨어져 있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갖고 제일 먼저 올린 게 기초임금이란 말이에요. 최저임금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올리자라는 게 드러난다는 거거든. 이거는 여러분 현대나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이 자기 그 근로자들 인건비 올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삼성과 현대 정직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받을 근로자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 거기 하나도 노동자들은 없어요. 그거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건 알바를 하든 아니면 고용직을 하든 임시직을 하든 아니면 진짜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청년 세대들이나 그쪽 고용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대기업을 죽인다라는 논리를 쓰면 걔는 쎄를 뽑아버려야 돼요. 말도 진짜로. 안 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대기업하고 전혀 관계가 이리 와. 없어요. 쎄 뽑을 애들 많다. 이리 와. 조중동 니들부터 와라. 쎄 좀 뽑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짜 어떤 그 초당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초당적인. 네.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짐도 덤벼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합시다라고 나와야 돼.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다? 준쓰기가 필요하다. 준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스가. 네. 예. 왜? 준쓰가 많은 지금 있는 20대 젊은 청년들의 지지층을 위해 가지고 이 안에 절대 반대를 않겠지. 하고 나올 수가 없거든. 반대 못하지. 예. 정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준숙이는 사실 준숙이는 청년 대표 아닌데요 라는 얘기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 청년 맞는데 이걸 증명해내야 돼. 그렇지. 그리고 하태경이도 37세 정치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또 묘하게 초선 둘이 떨어졌잖아. 네. 그 김웅하고 싸가지 없는 어, 웅이. 김은혜. 싸가지 없는 애들이 네. 이대로 눈치 맞느니 내가 준석이라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기 가서 합류를 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 쓰가 준쓰가가 진짜 앞으로 정말 그 국민의 짐 안에서 우리 정권 연장의 꿈을 키워줄 정말 소중한 바이러스, 네. 소중한 균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저의 일방적인 준쓰가 사랑을 이해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진짜 김웅하고 김은혜 탈락한 거는 진짜 쌤통 중에 쌤통이다. 아우, 그러니까 난 진짜 다 얄밉지만 얘들 둘은 진짜 너무 싫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뭔가 삐뚤어진 젊은 애들이 이 준석이한테 붙어야 네. 준석이도 골치 아픈 거야.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뭐 한 자리 안 주기도 그렇고 줘놓으면 시끄러울 것 같고 이게 다 나중에 배탈의 씨앗이거든. 진짜 이게 누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 대박이다, 준수가. 기가 예. 막히네요. 네.